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태국 보건부가 이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독감 및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혼합제로 치료받은 뒤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됐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의료진은 독감 치료에 쓰이는 오세타미비르와 또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리토나미르와 로피나비르를 혼합했다면서 이 혼합물을 투여받은 환자가 48시간 만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 베이징시 보건당국도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적인 사례가 있었다면서 감염자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 사용을 권한 바 있는데요. 태국 보건당국은 이번 발견을 국제의학계와 공유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 한 명의 환자는 이 약 투여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치료법이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네. 지난 2일 현재 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9명으로 일본의 20명에 이어서 중국 외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아시아 국가들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대처에 좀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 뉴욕타임즈의 보도인데요. 네.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입김이 강한 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위험 축소에 급급하면서 심지어 터놓고 중국의 심기 경호에 신경을 쓰는 행태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우선 태국 보건당국자들은 전파 위험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과도한 우려를 자제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병으로 죽은 캄보디아인이나 외국인이 있느냐며 마스크 착용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자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우한에서 철수한 자국민이 격리된 이 나투나 제도 주민들이 미흡한 감염 방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장관이 조바심 치지 마라. 그냥 즐기면서 식사를 충분히 하라면서 이 주민의 불안과 항의를 일축해버려서 상당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키스탄의 경우 특히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지만 3일 만에 뚜렷한 명분 없이 이를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강력한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과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중국인 관광 수입이 절대적인 태국에서는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관광체육부 장관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건부의 추가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자국민 귀환 요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중국행 비행로를 폐쇄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는 조치는 캄보디아의 경제를 죽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이 메콩강 권역 국가들을 1대1로 전략의 거점 지역으로 삼고 도로, 댐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차이나머니 수준도 상당하고 거기에 이제 연관된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국가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중국 기업, 중국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비중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은 더 우려가 많죠. 네네. 그나마 항공 노선을 폐쇄하고 있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내부 보건 체계 자체가 열악해서 그러니까 실제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정부나 의료진 모두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향도 있고요.
이 무엇보다 정부 당국이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환자 수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경우에는 사실 각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동남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참 앞으로가 더 걱정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부족회의를 제안했다고요? 네, 이 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죠. 알제리와 튀니지의 대통령들이 지난 2일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리비아 내의 모든 부족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도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적인 총선거를 조직하고 치러서 민주국가 리비아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알제리나 튀니지의 수도 어느 쪽에서든 리비아 부족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알제리와 튀니지 모두 리비아의 내전 상황으로 인한 혼란이 자국에 영향을 끼칠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랍의 봄 때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 민중 봉기가 아랍 전역으로 사실 번져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아랍 전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알제리와 튀니지는 이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제리의 테분 대통령은 그런 부족회의에는 마땅히 유엔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리비아 내전에 어떤 외세의 개입이나 무기의 유입도 허용되지 않도록 보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들도 리비아의 안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엔 주재하에 계속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주재로 독일 베를린에서 1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회담이 끝난 후에 모든 참가국은 리비아 내전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사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회의적인 시각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3일 유엔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리비아 내전 종결을 위한 교전 당사자 간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앞서서 모스크바라든지 베를린에서 열렸던 회담에는 이 내전 당사자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3일에 시작된 이 회담에는 리비아 통합정부군 측 대표 5명과 또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 측 대표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정전 협정 노력의 와중에도 일부 세력이 무기 유입을 한층 증가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서 여전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리비아의 하루별리 평화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몇 번 계속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스코틀랜드 관련 소식인데 도널드 투스크 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이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주민의 62%가 EU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 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 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브렉시트가 발효된 지난달 31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았다면서 독립한 뒤에 EU에 완전히 가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투스크 전 상임의장이 지난 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 EU에 재가입한다면 EU 회원국들부터 열렬히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이 투스크 의장은 스코틀랜드의 가입 신청이 물론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많은 EU 국가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영국 내부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영국 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투스크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앞서서 유럽연합이 스코틀랜드가 EU에 다시 가입할 경우 다른 EU 가입 후보국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의식한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사실 스코틀랜드 독립 논쟁이 자칫 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의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만이 존재한다 이러면서 독립을 지지를 했습니다. 참고로 EU 1대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자 현 유럽정책센터 회장을 맡고 있는 헤르만 판 롬파이도 브렉시트가 EU 회원국들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지하게끔 변화시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말리아에서 메뚜기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소말리아 정부가 거대한 사막 메뚜기떼가 막대한 작물과 사료를 먹어치우면서 사람과 가축을 위한 식량원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 소말리아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전체 인구의 15%인 220만 명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소말리아 농업부는 올해 4월 추수기 전까지 메뚜기떼를 막는 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동아프리카 지역인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에는 대규모 메뚜기떼가 출몰을 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억 5천만 마리가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억 5천만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이 3만 5천 명의 어떤 식량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요. 네. 또 바람을 타면 하루에 최대 15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복 군집을 이루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주변과 중부 사막 그리고 걸프 해역을 훨씬 넘어서서 이란, 파키스탄까지 북상해서 농업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에 지난해 6월부터 모카와 밀, 옥수수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도 이 메뚜기떼 창궐 관련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요. 항공기로 이 살충제를 대량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엔에서도 이 심각성을 지금 우려를 해서 공식 발표를 내놨는데요.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안에 이 메뚜기떼를 퇴치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역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대규모 메뚜기떼가 출현하는 원인이 결국은 기후 변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부 지역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이 같은 일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젬마 코넬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동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장이 일침을 가했는데 거대한 홍수 아니면 심각한 가뭄이 오는 이상기후 현상이 아프리카 지역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 기후위기에 일조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이런 아프리카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소말리아의 메뚜기떼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 지구의 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참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